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발이나 발사했는데요. 일단 뭐 2발인지 3발인지 10발인지 우리 군이 발표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대응은 없는데요. 발표가 나오는 대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대놓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이러한 연쇄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도발의 배경은요, 우리 정부 안에 있다. 가장 쉽게 보면. 왜?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5월 달에 2번 있었잖아요. 엊그제 7월 25일 날 도발했잖아요. 예. 그 이번에 연속 3번이니까 매월 도발하는 거예요. 매월. 예, 이러는데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똑같은 도발을 탄도미사일 UN 제재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그러면은 이 UN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니까. 네. 그럼 법을 왜 만듭니까? 결의를 지키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UN에는 안보리가 만들어 놓은 제재 결의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제재 이행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도발의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해요. NSC 회의 마지못해서 해봐야 네. 또 발표도 제대로 또 결과를 안 해요. 예. 오늘 아침 미사일만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보니까 제가 제 개인 방송,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도발에 대해서 당당히 대응해야 된다고. 예. 근데 NSC 회의를 아침 새벽 5시경에 2번, 5시 6분, 뭐 27분 2번 했다는데 발사를. 예. 아침 11시, 11시. 6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사일 그 대책 NSC 회의를 했는데 일본은 아침 7시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본은 아침 7시. 일본. 이거는 지금 사거리가, 비행거리가 250km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뭐 또 내일 되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할 수 없지만 어쨌든 250km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본에는 미치지 않는 아주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은 7시에 회의를 하고, 그죠? 우리나라는 11시에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는, 아니 11시에 회의했으면 그 자리에서 회의 다 하면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분석 이유가 있어요? 의도를? 그런데 그럼 발표를 했어야죠. 바로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와대 대변인 배석시켜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문서 딱 그 문서 만드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해. 그리고 대변인이 잘 몰라서 발표 못하면 거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 다 참석해 있잖아요. 예. 이 당당하게 나와갖고 마이크 딱 붙잡고, 국민 여러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이런 미사일이고 의도는 이렇게 생겨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못 해갖고 또 오후 2, 3시 돼서 발표한대요. 이런 그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거죠. 김정은이가 내가 세게 도발을 하면 할수록 현 정부는 말문이 막히는구나. 예. 더 내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겠구나. 그렇죠. 이러니까 계속 도발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어렵게 분석하고 있어요. 미국 간의 실무 접촉 이거 뭐 쉽게 응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 실무 접촉을 하면 미국이 선물을 달라. 또 8월 달에 훈련이 있는데 훈련 하지 말라는 거다. 어렵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복잡하게 분석할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물대응을 하니까 제대로 도발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 빨리 풀어라. 그래갖고 내가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기에는 창피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줘라.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거 풀어달라는 거고, 미국한테는 괜히 그냥 무슨 부분적 비핵화 이거 안 받을 테니까 빅딜 전략 발라라 이런 얘기 나도 듣기 싫으니 그런 얘기 이제 필요 없어. 예. 제재 빨리 풀고, 그 다음에 한미 훈련 뭐 을지 프리덤 훈련 이런 거 안 한다 하지 말고 완전히 모든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들을 빨리 줄이거나 감축해. 그래갖고 한미 동맹 지금도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한미 동맹 자꾸 강조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런 그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도 말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뭐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니까 뭐 늘상 있었던 거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아주 축소해서 보도를 하거나,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별 문제 아니라는 경향. 내년 뭐 대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말이죠.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보니까 내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트럼프가 시간이 없어. 지금 재선 가도에 이제 진입해 있고 캠페인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내가 주는 선물 아니면 절대 재선이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엄청 자기를 아쉬워한다. 아쉬워하는 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가 미사일 계속 발사해도 그거 나한테는 아무 위험성이 없어. 그거 뭐 별거 조그마한 것밖에 안 돼. 그 유엔 제재가 그거 이거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 김정은이가 곧 잘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계속해서 밀어붙이자. 밀어붙이는 것을 옛날처럼 제재 풀어달라, 제재 풀어달라, 제재 풀어달라고 사정 안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요.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네. 왜? 제재 얘기를 계속하면 자기가 채신머리가 없어지는 걸 이제 김정은이도 똘똘해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네. 그게 미국이 알아서 하고 자기는 이제 말은 이제 자기도 피곤하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도발 딱 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무서우면 도발 못 하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도발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죠. 그런데 트럼프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 먼저 앞장서서 얘기하잖아요. 폼페이오도 그러고. 왜 그러냐. 이미 하노이 회담 하기 전부터 김정은이 좀 구슬리려고 ICBM 이것만 본토에 도달 안 하면 돼. 예, 그러고 나하고 약속한 것은 ICBM 발사 이런 건 안 한다고 했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안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예. 이렇게 김정은이를 도발에 대해서 합리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주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신바람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미국 정부도 압박해가지고 그야말로 한미 이간, 남남 갈등, 동맹이 있으나마나 지금 동맹이 있으나마나 동맹다운 일을 지금 트럼프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재선에서 이용해먹나 하려고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트럼프와의 한미 공조 그동안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깔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돈도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방위비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막가파식 사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의 입장도 걱정되지만 김정은이가 이렇게 도발해도 가만히 있구나. 이거 국지전 한번 벌여서 아주 그냥 세게 뭔가 타격을 줘야 되겠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 겁주면서 내년에 또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해. 문재인도 좀 돕고 또 미국에도 강력하게 압박해서 니네들 제재 안 풀면 더 큰 거 벌려. 핵도 쏠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오판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아니냐. 북한에 여러 번 쏘는데 지금 미국은 가만히 있고 대한민국 대응을 안 하면 조만간 미사일보다 더 센 국지전적인 도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에서는요 뭐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예. 미국이 자기한테 압박을 더 이상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본토나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나 괜찮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계속 나오면서 북한한테는 실무 협상 좀 하자. 빨리 미국 정상회담 좀 하자. 지금 이렇게 쪼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게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이 꿈쩍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강도발에 나서기 전에 말하자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기 전에 미국이 빅딜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더 강한 도발로. 왜냐하면 이제 말을 해도 빅딜 전략을 바꾸지 않는구나. 그럴 때는 한 방을 먹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ICBM급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하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ICBM 발사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미 본토까지 오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 미국 내에서 강하게 더 쪼아라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예. 이거 봐라 왜 빅딜 전략 안 바꾸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럼프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이 지금은 김정은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어쨌든지 간에 좌충우돌, 즉흥적, 돌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강한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뭐 연평도 포격, 제2의 연평도 포격도 가능하고 제2의 천안함, 또 제2의 연평해전 이게 지금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고 있군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지금 받아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정상적인 외교 협상 대화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판문점 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당한 망신 이거를 커버하는 데만 딱 써먹었잖아요. 네. 그거 완전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외형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채우는 작업을 이렇게 도발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DMZ에서도 김정은이만 좋게 해주고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트럼프는 뭔가 이 김정은이한테 뭘 받아냈다 이렇게 선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핵 동결 문제가 나왔잖아요. 체제 보장 문제.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바로 미국 내에서 지금 핵 동결과 그다음에 체제 보장 문제가 나왔을 때 요때 미국을 최대한 압박해갖고 핵 동결선에서 만족하는 중간 협상을 맺는 게 좋겠다. 요거를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면 직접적으로 미국을 쪼고 또 이 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국지전이 됐든 대대적인 사이버 도발이 됐든 어떤 성격의 도발이라도 망설임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하여튼 좋은 분석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 정론 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제2의 연평 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제2의 천안함, 또 제2의 연평도 도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북한은 계속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엔 더 심하게도 적화 통일까지 다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을 믿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총선에 여러분들의 많은 각성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 정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신의 한 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